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심판 결정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무슨 연관인데요? 헌재 보고 법원 그것도 항소심 특별한 사건에 특정한 사건에 항소심 선고를 보면서 판단하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판사 출신 아니신가요, 이건? 국민의힘은 선고의 메시지를 내야 돼요. 권성동 대행은 그걸 따르라고 얘기했던 국회의장을 보고 강요를 하고 있다.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결정 따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줄탄핵, 줄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굉장히 또 정치적 공세를 많이 하거든. 탄핵권 남용이 아니다. 탄핵할 만해서 했다. 헌재 재판이 나왔고 결과에 따르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비웃으면서 안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지 오늘로 9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탄핵 찬성 집회 또 반대 집회도 이번이 마지막 주말 집회다 하는 생각으로 총결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장애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탄핵 소추안 접수된 지가 93일째고 네. 변론 종결이 된 지는 벌써 20일이 이제 돼 가거든요. 네. 이게 전례와 비추어 봐도 상당히 좀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뭘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됐었던 절차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몇몇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뭐 별개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마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또 별개의 의견을 달고 고치고 하는 과정도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또 아니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사안이라서 금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춰보면 좀 오래 가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상당히 지금 여론은 좀 출렁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 중에 몇 분은 또 단식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뭐 삭발도 하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여론전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원래부터 저는 3월 한 14일 정도에 할 거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다른 예. 사람들에 비하면 좀 늦은 편에 예상을 한 건데 늦은 시기를 예상하는 편이었는데 그것도 넘겼네요. 넘겼는데 사실 더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도 예. 뭐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를 검토한다든지 별개 의견을 뭐 꼼꼼히 단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안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주초냐 주중이냐 주말이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주말 쪽에 좀 저는 그래도 좀 가까운 쪽으로. 예. 아하. 아니 그래서 지금 선고 형태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보통은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고 네. 한 2, 3일 전에도 예고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선고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워낙 그 여론이 이렇게 뜨겁죠. 뜨겁고 네.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헌법재판소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형태로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형태, 예를 들면 뭐 직전 날에 뭐 선고 예고를 한다든지 뭐 그것도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뭐 집회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예상돼 있잖아요. 예. 심지어 제가 어제 가보니까 지하철 역사 내에 안내문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 선고일 날은 무조건 안국역은 운행을 안 합니다. 날짜는 안 박혀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요. 날짜 모르니까 예. 그게 다 공지가 지금 나가 있고 또 인근 초등학교 탄핵 심판이 잡히면 등교를 안 하셔도 됩니다는 공문을 다 보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대규모 군중이 모이고 자칫 잘못하면 좀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2, 3일 전에 공지하는 것보다는 하루 전날, 예. 심지어는 당일 오전 일찍 또 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두 명이 많은 돌아가셨죠. 불상사가 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지금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가포 비상령을 당일에 좀 내리겠다 좀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 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좀 한번 예상해 보고요. 나경원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그 집회에서 한 이야기 중에 윤 대통령 심판 결정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어요. 두 개가 무슨 연관인데요?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사실 두 개가 네.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헌재 보고 법원 그것도 항소심 특별한 사건에 특정한 사건에 항소심 선고를 보면서 판단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 사건을 보고 판단하다. 개별 사건인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판단하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전혀 연관성이 없다. 판사 출신 아니신가요, 이분? 아 맞죠. 예. 연관성이 없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하는 것이다 라면서 승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좀 내지 않는 거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승복에 대한 메시지들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헌재가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예. 최상목 대행은 그걸 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성동 대행은 그걸 따르라고 얘기했던 국회의장을 보고 강요를 하고 있다.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결정 따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대표는 앞장서서 승복 메시지를 좀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결정도 따르라고 해야 돼요. 권한쟁의 예. 심판권과 이제 법여권 예. 일각에서는 뭐 탄핵 중독이다, 뭐 줄탄핵, 줄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굉장히 대해- 또 정치적 공세를 많이 그 하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번에 예. 기각을 하면서도 결정을 했죠. 탄핵권 남용이 아니다. 탄핵할 만해서 했다. 그러니까 결정문에 예, 나온 그렇게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예. 더 이상 그런 비판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 재판이 나왔고 그 결과가 결과에 따르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비웃으면서 안 따르고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죠. 예. 바로 잡을 건 네.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계시다 네. 보니까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국민연금 네. 개혁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소득 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이제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소득 대체율 43%를 저희들이 받았지만 예. 조건 없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군복무 관련된 크레딧을 확대하자. 두 번째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고 지원을 명문화하자. 예.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우신 취약한 자영업자 등 이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세 가지 조건을 걸은 거거든요. 예.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43%를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행히도 이 저희들의 어떤 역제안에 국민의힘이 수용의 의사를 다시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조건과 43%라는 게 이제 합의 맞은 건데 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요 내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저희들이 만들 연금 특위가 있어요. 예. 그 연금 특위의 의사결정 방식을 합의 처리로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특이의 업무 처리 방식을 의결 방식을 아하. 원래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근데 그걸 합의로 처리하라는 것을 못 박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위의 위원장을 이미 국민의힘이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소속인 위원장의 뜻에 반해서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게 아하. 이게 이 특위 구성이라든지 연금 개혁의 진정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위원장이 일정 잡지 안건 잡지 표결할지 여부 다 결정하고 예. 결국 위원장이 다 흔드는데
위원장을 가져갔으면서도 네.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위원장 자리는 주신 게 맞죠? 예, 그럼 위원장을 왜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기자들도 저희한테 전화하면서 야, 이거 너무하다 국민이 요구사항이 좀 많다. 위원장을 가져갔는데도 예. 이렇게 하다니 참 이상하다. 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처리라는 게 우리가 특검에서도 봤지만은 네. 약간 소수당의 그 비토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중에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던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연금 논의도 멈추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예. 이번 주 내에는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난번에 한 번 양보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양보하자. 대신에 적어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인 크레딧 이런 것들은 담자라고 예. 해서 크게 이제 한 걸음 나간 건데 갑자기 위원장도 가져갔으면서 합의 처리라는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해 하게 해달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달라. 그럼 위원장을 내놓든지요. 합의를 하더라도 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구사항이 너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진정성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복이 위원장인데 예, 위원장이 사실은 컨트롤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내일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정부 쪽도 풀어보고 국민의힘도 풀어보고 근데 진정성 있게 좀 하십시오. 국민의힘 이 정도 예. 했으면 저희들이 했으면 됐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의료 개혁도 하나 좀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의료와 관련된 이 걱정들이 국민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제 추계위라고 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심의를 좀 앞두고 있는데 좀 관련된 그 역할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추계위? 추계위는 현실적으로 27년도 정원부터 적용 가능한 27년? 기구예요. 예, 예. 26년도 정원은 어찌됐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증언했던 분을 0으로 돌려서 3,058명인 원래 정원으로 일단 26년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면 늘었던 인원에 대한 교육 대책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내놨던 얘기는 지킬 의지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 국회가 좀 잘 노력을 해서 중재를 좀 해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료계도 너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100% 다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의료계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